Stand by, we're live in 30. Copy that. Rolling intro in 5, 4, 3.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전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일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NPR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란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가지고 종식을 위해 가지고 14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된 그 종전안을 그 평화 협상을 제출을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제가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란 측에서 이 평화안에 대해 가지고 대답을 했다라고 이제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측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은 지금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2개월 동안 휴전을 이제 제안을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란에서는 30일 이내에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를 이렇게 또 하자. 그리고 이제 30일 동안 이제 휴전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전쟁을 빨리 이제 종식을 시키자라고 이제 이란 측에서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부 사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군사적으로는 공격을 하지 말자. 공격 이제 금지를 해라라는 그런 보장을 달라라는 그 요구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란 주변 지역에 있는 미군들을 다 철수를 해라. 그리고 해상 봉쇄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해제를 이렇게 또 해라. 거기에다가 이제 동결이 된 이란의 자산을 해제를 해달라. 그리고 이란에 대한 그런 제재 같은 것들을 완화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을 해달라. 라고 이란은 미국 측에다가 지금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거의 다 요구인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안 해주지 않을까요?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돈 쓰는 거를 이제 극도로 이렇게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엄청나게 많은 돈을 이제 썼단 말이죠. 그리고 어떠한 전쟁에서 이겼다고 하면은 이 전쟁에 대한 그 배상금 같은 것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진나라에서 이제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란 측에서는 전쟁을 끝내고 싶으면은 너네가 우리들한테 전쟁 피해 입힌 거 다 배상을 하고 동결이 된 그런 우리 자산들 다 해제를 해주고 제재 같은 거 이제 완화를 해주고 뭐 봉쇄 해제를 하고 뭐 절대로 이제부터는 공격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보장을 해달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호르무즈 해협 여기 이제 통과를 할 때 이제 돈 받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위한 그런 이제 새로운 메커니즘을 이제 구축을 뭐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건 뭐 거의 이란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요구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 확립이 절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는 반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측을 이렇게 또 보면은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다 개방을 하고, 그리고 이란 너네들 우라늄 농축 같은 거 뭐 핵무기 같은 거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핵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모두 포기해라 라는 그런 요구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이란 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역으로 제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미국에서는 당연히 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지금 제안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만족스럽지가 않다라고 이제 언급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은 검토 중에 있기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이거 절대 안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 종전에 대한 협상은 굉장히 좀 이제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어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하원 의원장 이 마이크 존슨한테 이렇게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전쟁은 끝난 것과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휴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뭐 4월 7일부터 휴전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둘 다 우리 군사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전쟁 끝난 것이다. 라고 어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또 보면은 꼼수이죠, 꼼수.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는 전쟁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이렇게 시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지만 10일 이후에도 계속 전쟁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회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게 이제 다분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이제 60일 넘도록 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 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군대들을 다시 미국으로 불러들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 7일에 휴전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쟁이 끝난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 지금 뭐 평화협정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다시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다시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또 다시 60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또 다시 이제 리셋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전쟁은 그때 끝난 것이고 4월 7일에 휴전을 함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끝난 것이고 또 다시 공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전쟁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주장을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과연 어떻게 될런지 지금 뭐 평화 협상 같은 것들은 서로 너무나 입장 차이가 달라가지고 뭐 단시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공화당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공화당에서는 독일에 있는 군인들을 5천여 명을 이제 감축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지금 이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유럽이랑 이제 끈끈한 그런 이제 동맹이 좀 이제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려 섞인 그런 목소리가 공화당 내에서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독일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더 가디언 뉴스를 이렇게 또 보면은 3만여 명 정도의 미군이 독일에 주둔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뭐 4만여 명이 있다, 어제는 뭐 4만여 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더 가디언에서는 3만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5천여 명 정도를 미군들을 이제 철수를 이렇게 또 시키겠다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철수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도 좀 이제 많은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군이 이렇게 많이 철수를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유럽도 어느 정도 이제 안보 공백이 이렇게 또 생길 수도 있다. 미군들도 많이 철수를 이렇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마호크 미사일 원래 독일에다가 이제 배치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계획을 뭐 스크랩을 이렇게 했다나 취소를 했다나 그런다고 합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하면은 크루징 미사일이지 않습니까? 장거리 미사일인데 이게 없다고 하면은 러시아랑과의 안보 문제가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측에서 왜 갑자기 5천여 명이나 되는 미군을 독일에서 지금 빼내려고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독일의 총리 이제 메르츠 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이 이란에 의해 가지고 굴욕을 당하고 있다. 라고 발언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메르츠 총리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이 협상을 교묘하게 이렇게 또 피하고 있으면서 미국을 농락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이렇게 또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독일 총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측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란에 의해 가지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굴욕을 당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삐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삐져가지고 이제 메르츠 총리가 이렇게 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이제 독일에서 5천여 명이나 되는 미군들을 이제 빼겠다. 그리고 토마호크 미사일도 여기에다가 두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우려를 지금 표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독일을 이렇게 또 보면은 독일은 방위비를 지금 증액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있지 않습니까? 이란에서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금 독일은 그렇기 때문에 병력을 지금 철수를 하는 것이기보다 이 병력을 동유럽에다가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공화당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독일에서 미군들을 뭐 철수를 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많은 얘기들이 어제부터 또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뭐 개인적인 그런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결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조차 이러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 정신 차려라라고 공화당에서도 조차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란의 전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중동의 전쟁이 지금 일어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유가가 1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느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유가는 150달러를 넘어가지고 2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호르무즈 협이 지금 실제로 봉쇄가 이렇게 또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을 이렇게 했었던 것이 150달러는 충분히 넘을 것이고 그리고 20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가를 보니까 90달러에서 100달러 왔다 갔다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도대체 안 올라가는 것이냐에 대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왜 지금 유가가 올라가지 않는지 이유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아랍에미리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호르무즈 협이 이렇게 또 막혔기 때문에 여기로는 원유들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지 못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 라인이 있다고요. 파이프 라인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 원유를 이렇게 또 빼서 그쪽으로 지금 수출을 이렇게 또 우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700만 배럴 정도 물량을 우회로 수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인프라를 이 호르무즈 협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 위기를 넘기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이유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이유를 이렇게 또 보면은 지금 미국은 뭐 이란이나 러시아 석유에 대해 가지고 이례적인 그런 조치도 이렇게 또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제재를 이렇게 또 했었는데 그런데 특히 이제 러시아 석유에 대해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을 이제 한동안 내비로 두겠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이제 석유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또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략 비축유 같은 것들이 지금 많이 방출이 되고 있다고 하고 중국에서도 지금 재고 같은 것들을 이제 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을 지금 완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다. 라고 합니다. 벤치마크인 이 브렌트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 100달러 수준이지만 그런데 이제 아시아로 가는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는 그런 원유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두바이유는 배럴당 260달러까지 치솟았다 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아시아 구매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프리미엄을 지금 내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바이유가 260달러까지 지금 이 아시아에서는 지금 돈을 이렇게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국가들은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름 쓰지 말아라. 기름 이제 채워주는 것도 뭐 반만 채워주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기름에 대한 수요가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가속화가 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고유가가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수요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2026년도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에 8만 배럴 정도 감소를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도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강화가 이렇게 또 됐다. 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경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70년대 그때 뭐 오일 쇼크 있었을 때 그 경제랑 좀 이제 많이 달라졌다. 라고 하네요. 지금은 이 에너지 집약도가 석유에 이렇게 기대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네요. 뭐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또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것들, 뭐 풍력 발전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인디펜던트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투자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란의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유가는 내려갈 것이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이 투자자들이 믿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거는 전쟁 때문에 일어난 일시적인 현상이다.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는 어느 정도 버티고 있다. 100달러 선에서 지금 버티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수많은 이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유가는 한 100달러 선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도 예상치보다는 낮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유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외교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인텔의 주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면서 뭐 거의 100달러를 이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뭐 거의 뭐 99달러, 뭐 90달러대, 뭐 100달러 잠깐 넘었었을 때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 인텔의 주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350%가 폭등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만 150% 정도 폭등을 일으키게 됐다라고 합니다. 야, 인텔 미친 듯이 지금 올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인텔의 주식을 지금 사는 게 낫는지 아니면은 지금은 너무나 높아가지고 이제부터 내려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우선 이 인텔의 주식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그런 불 케이스를 이제 믿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AI 인프라의 새로운 주인공은 바로 인텔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인텔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정부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정부가 10% 정도의 인텔의 지분을 확보를 이렇게도 하면서 89억 달러를 투자를 이렇게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밖에도 엔비디아 5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이렇게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뱅크도 20억 달러를 이제 투자를 이렇게도 하면서 지금 이 인텔의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졌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AI 시장에서 예전에는 CPU보다는 뭐 GPU가 항상 더 중요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GPU도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CPU도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CPU를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CPU만큼은 인텔을 따라올 자는 솔직히 없죠. 뭐 AMD가 바짝 뒤쫓아오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CPU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인텔이 가장 선두주자에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성능 CPU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도 폭증을 이렇게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인텔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텔에서 파운더리를 이렇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더리 지금 하려고 막 준비를 이렇게도 하고 있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그 기술이 계속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 패키징 기술도 엄청나게 지금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TSMC랑 거의 뭐 견줄만하게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수많은 테크 기업들이 아마도 조만간 인텔 파운드리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많이들 칩을 생산을 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요. 이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뭐 TSMC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칩들을 이렇게 또 많이 생산했지만, 이제는 인텔의 파운드리를 많이 이용을 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인텔은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 인텔은 이제부터는 베어 마켓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말에 따른다고 하면은 인텔은 지금까지는 운이 좋았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경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CPU 시장에서 인텔이 뭐 앞서 나가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AMD가 점유율을 계속해가지고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AMD의 CPU도 엄청나게 이 인기를 이렇게 더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성비도 이렇게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인텔보다는 이 AMD를 많이들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AMD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 이런 테크 기업들에서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텔의 CPU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이 인텔이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이 파운더리 사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적자가 엄청나다. 아직도 계속 이제 적자이다라고 하네요. 매출은 지금 조금씩 늘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 지난 분기에 이제 적자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4억 달러의 영업 손실을 이렇게 또 입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는 아직도 멀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인텔의 주식이 너무나 비싸다 라고 하네요.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 있지 않습니까?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86배에 달하다 보니까 이 주가가 너무나 비싸다라고 지금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더 하락을 할 것으로 또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과연 인텔은 계속 오를지 아니면은 또 이제 내려갈지 뉴스를 계속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스프릿 항공이 있지 않습니까? 스프릿 항공이 결국에는 폐업을 한다라고 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스프릿 항공을 이용을 하는 수천 명의 승객이 공항에 발이 묶이는 그런 사태가 이렇게 또 발생을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스프릿 항공은 어제 기습적으로 거의 기습적으로죠. 어제 이제 토요일에 우리는 이제 문을 닫습니다라고 하면서 운영을 어제 하루아침에 바로 다 중단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미국에는 공항들에서 터미널들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들에서 오늘부로 문을 닫습니다라고 거기다가 이제 써붙여놨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승객들이 나는 티켓을 샀는데 아니 오늘 안 떠나면 어떡해? 그리고 또 이제 일요일에도 또 오늘 안 떠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공항에 발이 묶인 그런 승객들이 갑자기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피릿 항공이 왜 파산을 하고 폐업 수순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왜냐하면은 이란의 전쟁 때문이다. 이 유가가 너무나 이제 폭등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젯퓨얼이 엄청나게 이렇게 또 올라가가지고 적자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피릿 항공 같은 곳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가 항공사이다 보니까 이 유가가 얼마만큼 오르는지 얼마만큼 내리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운영하는 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돈을 이렇게 또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런 구조라고 한다고요. 그런데 이 스피릿 항공을 이렇게 또 보면은 얼마 전에 파산 절차를 이렇게 또 밟으면서 회생을 이렇게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유가가 갑자기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회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다 폐업 절차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수많은 이 스피릿 항공 이제 고객들이 공항에 이렇게 또 발이 묶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공항사들에서는 이런 이제 승객들을 이렇게 또 돕기 위해 가지고 레스큐 페어라고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싸게 이렇게 이 티켓을 줬나 보죠. 그런 항공편을 이제 제공을 하기 시작을 이렇게 됐다. 라고 합니다. 그거 밖에도 이 스피릿 항공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17,000여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일을 잃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항공사들에서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채용을 지금 해주려고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와, 스피릿 항공 티켓을 샀다가 갑자기 이제 폐업을 한다고 이제 선언을 이렇게 또 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공항에 이제 갑자기 발이 묶여가지고 얼마나 황당할지 감도 안 오네요. 어쨌든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제 블룸버그 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제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 주주 총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렉 아벨이 CEO가 된 뒤로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한 주주 총회라고 이렇게 또 하는데 주주들한테 이 그렉 아벨이 진행을 한 첫 번째 주주 총회는 성공적이었다. 라고 여기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워렌 버핏이 이제 내려오고 이제 그렉 아벨이 이제 CEO로 이렇게 또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이제 많이 두려워했었던 게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주주총회 이제 첫 번째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을 보고 결점이 없었던 인수인계였다. 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그렉 아벨이 지금 굉장히 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제 이제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하면서 슬로건이 있었었다고 하는데 더 리거시 컨티뉴라고 하는 이 전설은 계속된다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워렌 버핏의 그 전설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워렌 버핏이 주주총회를 이렇게 또 했었을 때는 재치는 그런 농담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렉 아벨은 그런 거는 없었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렉 아벨은 이제 주요 부분의 책임자들한테 직접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주는 등 실무 중심의 그런 운영을 이렇게 했다. 라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만다고 하면은 그렉 아벨이 CEO가 된 뒤로부터 주가는 12.4%가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반등을 시켜야 하는 그런 숙제가 아직도 이렇게 또 남아있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만다고 하면은 400 빌리언 달러의 캐시를 지금 가지고 있다. 현금이 어마무시하다라고 하네요. 4천억 달러를 지금 현금으로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은 540조 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540조 원. 엄청나게 커다란 현금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할지 그 결정을 굉장히 잘 해야 한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CEO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잘 결정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버크셔 해서웨이가 성공을 하는지 이제 망하는지 그게 이제 갈리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지금 뭐 그렉 아벨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는 너무나 지금 주가들이 너무나 높다,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이렇게 또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할 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투자할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오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 아직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막 현금을 막 쌓아뒀거든요. 그런데 그 현금 쌓이는 게 계속해서 지금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켓이 크래시 할 때 그때 아마 들어가려고 현금을 계속 이제 쌓아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투자는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싼 게 있다고 하면은 계속 사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 다 현금을 뭐 주식시장에 집어넣고 그런 거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소리지. 어쨌든 간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400 빌리언 달러, 4천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어마무시합니다. 과연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 언제부터 이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달러가 약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약해짐으로 해가지고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더 비싸지고 있다. Life is more expensive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해가지고 10%가 하락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물가가 상승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게 숨은 세금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뭐 인컴 텍스 깎아주고 팁에 대해서 세금을 붙지 않게 해주고 뭐 다 막 깎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다른 데서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달러 가치가 내려감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수출보다 수입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그런 나라인데, 달러 가치가 이렇게 또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수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그 높아진 물가 가격을 내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관세도 붙고 달러 가치가 내려감으로 해가지고 10%가 내려가면은 10%만큼 더 많이 우리들이 돈을 내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관세 뭐 20%를 붙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달러 가치가 10% 하락을 하면은 30% 정도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건을 삼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가 약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미국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항상 이제 언급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이 달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달러가 약세로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렇게 달러가 10% 정도의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이득을 이렇게 얻고 있다 라고 합니다. 코카콜라, 필립 모리스 이런 이제 다국적 기업들은 해외 매출을 달러로 이렇게 또 환산을 할 때 이익이 이렇게 또 늘어나는 유리한 통화 효과를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업자들도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또 팔면서 달러가 이렇게 또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수출업자들한테는 좋은 현상이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라고
하네요. 우선 이제 미국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제 수입을 일으키기도 하는 그런 나라인데, 수입 물가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달러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10% 정도 이제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10% 정도 더 많이 돈을 줘야지만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서 뭐 커피 같은 것들, 뭐 브라질산 엄청나게 미국에서 수입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하는데, 커피 같은 것들이 지금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달러 가치가 약해짐으로 해가지고 식료품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수입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식료품들도 상승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 달러 가치가 약해짐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미국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뭐 원자재 같은 것들은 이제 사와야 하거든요. 수입을 이렇게 또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달러가 이렇게 또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이렇게 또 사는 데 있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비용을 지금 상승을 일으키게 해야 된다. 이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들도 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가지고 달러가 약해짐으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 가중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미국의 어포더빌리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활동을 이렇게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그 어포더빌리티를 내가 싹 다 잡아버리겠다. 내가 물가를 낮춰주겠다라고 그렇게 대선 활동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물가만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관세를 붙임으로 해가지고 물가가 오르고 있고, 달러를 약하게 만듦으로 해가지고 지금 물건의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들이 물건을 삼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세금을 내고 있다 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5년에서 6년 내에 달러의 가치는 15% 정도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더 많은 세금을 이렇게 내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이거 보세요. 지금 뭐 대기업들만 엄청나게 돈을 더 많이 이렇게 또 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게 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째 웨이브, 두 번째 인플레이션 파도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우선 이 전쟁이 시작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란의 전쟁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이 됨으로 해가지고 기름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또 오르면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졌는데, 그런데 이제 2차 파동이 지금 오고 있다. 2차 물가 파동이 지금 오고 있다. 라고 이 기사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름 가격이 아니라 이 기름으로 인해 가지고, 원유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수많은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이 원유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휘발유만 생산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수많은 물품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물도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원유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지. 원유가 다 필요한데 모든 것들이 다 원유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유의 가격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플라스틱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는 가격에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부터 가격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함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라고 하네요. 이 휘발유 가격 인플레이션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로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네요. 비닐봉지, 세제, 플라스틱 용기, 모든 포장재, 그런 것들이 다 원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이 된 지 한 두세 달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는 즉각 반응을 하지만, 휘발유 가격 같은 것들은 즉각 반응을 하지만, 그런데 이런 원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2차 제품들은 보통 한 3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개월 차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이제 점차 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식료품들도 오를 것이다 라고 하네요.
식료품들을 본다고 하면은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캔 있지, 알루미늄 캔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음료수를 담고,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과일을 담거나 채소를 담고, 봉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채소도 이렇게 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장재 비용으로만 이 식료품 가격들이 4%가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의류, 신발 이런 것들도 다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성 섬유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또 만드는데 다 석유가 들어간다, 원유가 들어간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의류의 원가, 뭐 신발의 원가가 한 15%가 상승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품들에 대해 가지고 샴푸, 세제, 뭐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들 다 플라스틱 용기에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원유가 이렇게 또 상승을 해가지고 3%에서 4%가 이 물건 가격이 오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2차 물가 파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하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올 여름부터 가격이 점차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올 말에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이제 M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레곤에 있는 어떠한 스포츠 클럽, 애슬레틱 클럽에서 어떠한 사람이 차량을 이렇게 또 몰고 폭발물을 싣고 차량을 이렇게 또 끌어다가 돌진을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멀스노마스라고 하는 어떤 이제 스포츠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8층짜리라고 한다고요. 굉장히 커다란 그런 스포츠 클럽에 어제 토요일 새벽 3시에 프로펜 가스통을 가득 싣고 차량에다가 가득 싣고 건물에 돌진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이렇게 또 발생을 크게 해가지고 바로 이제 신고가 들어갔겠죠.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이 와서 보고 뭐 소방서가 와서 이렇게 또 보니까 거기에 막 프로펜 가스통이 잔뜩 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는 뭐 부분적으로 막 폭발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로봇을 투입을 해가지고 14시간 넘도록 현장을 이렇게 또 수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자는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되었다.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은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국내 테러리즘은 아니고 그냥 뭐 원한으로 아마 이런 것을 이렇게 또 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토요일에 이렇게 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폭발물 처리반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현장을 수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아직은 신원이 누구인지는 아직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야, 그런데 아니 폭발물을 싣고 차량을 타고 어떤 건물에 이제 돌진을 했다. 이 건물을 폭발을 하려고 그런 시도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사망도 하고 어느 정도 뭐 피해는 있기는 있었지만 폭발물도 다행히 터지지도 않았고 왜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 나중에 조사가 끝나면은 나오겠죠. 그걸 한번 또 이제 나오면은 알려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도 MBC 뉴스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암살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암살 시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가짜이다, 스테이징이 된 것이다, 연출한 것이다 라는 그런 음모론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그 SNS 서비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음모론들이 엄청나게 손쉽게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슬럽이라고 하죠. 슬럽, 저질 AI 생성 콘텐츠. 이 슬럽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엄청나게 이 SNS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정크 인포메이션, 뭐 가짜 인포메이션, 슬럽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또 쏟아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이 대중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가 진실인지 포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관심에 지금 빠지고 있다. 많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무관심에 이렇게 빠지고 있다.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암살을
시도를 한 그런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이 그거 뭐 스테이징 된 거야. 아이 그거 뭐 네, 가짜야. 네,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으려고 쇼하고 있네. 그런 음모론들이 엄청나게 퍼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뭐 사진들이나 뭐 영상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AI로 뭐 마음대로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슬롭, 예. 저질 AI 생성 콘텐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마음대로 이렇게 또 생성을 해가지고 막 올리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 그냥 무엇이 진실인지를 예,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 무관심에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뭐 SNS 서비스 특히 이제 뭐 인스타그램, 틱톡, 네, 뭐 페이스북 네, 이런 곳들에서 이런 슬롭 같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가짜 정보 같은 것들, 정크 정보 같은 것들, 허위 사실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 환경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추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슬롭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AI로 뭐 공장시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막 올리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 차단을 이렇게 또 하고 있죠. 유튜브가 그거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쓸데없는 영상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지쳐가지고 오히려 안 보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 이런 뭐 AI 슬롯 같은 거 만들어내는 그런 유튜버들이 다 잘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현재 SNS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통해 가지고 정보의 전파 속도가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보다 더 빨라지고 있으면서 대중은 이미 왜곡된 정보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 공식 발표를 은폐로 치부를 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사건을 이렇게 또 가지고 이거는 스테이징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처음부터 막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로 믿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미스 인포메이션이 지금 표준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시작을 굉장히 잘 했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허위 사실들을 다 막 리포스팅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그 바이든 대통령에서 뭐 사기다 뭐 이런 것들도 막 계속 막 리포스팅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실제로 믿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올라올 수도 있었었고 그랬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게 지금 부메랑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LA 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이민 단속 있지 않습니까? 아이스 단속이 엄청나게 지금 LA에서도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LA 라티노 상권에 크나큰 영향을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이스들이 이민 단속을 엄청나게 빡시게 LA 주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라티노들이 히스패닉들이 웬만해서는 지금 쇼핑을 자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지금 이 이민 단속의 공포로 인해 가지고 예전에는 쇼핑을 여유롭게 이렇게 또 즐겼는데 그런데 서로에 조금 이제 뭔가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웬만해서 이제 밖으로 안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만 빠르게 사서 나오는 그런 방식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LA 라티노 상권들이 매출이 엄청나게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비필수 품목들, 뭐 자파 같은 것들, 뭐 의류 같은 것들, 이런 매출이 15% 정도 급감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처럼 지금 이렇게 인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주인들이 가게 주인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도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수많은 뭐 축제, 뭐 이벤트 같은 것들이나 뭐 지역 사회 행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괜히 나갔다가 아이스 단속에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제 잡혀가면 어떡하느냐라는 그런 소리지. 조금이라도 뭔가 있다고 하면은 그리고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안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구금 시설을 확대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불체자들 그 구금하는 그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웨어하우스들을 엄청나게 여기저기다가 이렇게 리스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를 다 구조 변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뭐 구금소로 이렇게 또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뭐 땅을 산 곳도 있고 웨어하우스를 산 곳도 있고 뭐 렌트를 한 곳도 있고 리스를 이렇게 딴 곳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금 시설들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그러면서 이 아이스들이 이 잡는 게 아직도 대외적으로는 이제 많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직도 굉장히 단속을 빡시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LA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제 히스패닉들이 라티노 사람들이 밖에 웬만해서는 나가서 쇼핑을 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매출 한 15% 정도 급감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며칠 전에 여기 이제 LA 볼드윈 파크에서 머더 수이사이드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유산 분쟁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결말이 이렇게 또 나왔다라고 하네요. 볼드윈 파크의 이제 조용한 주택가에서 살인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 살인 사건 그리고 자살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하네요. 일가족 3명이 사망을 하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4월 24일 새벽에 새벽 5시쯤에 출근을 위해 가지고 56세 믹 루라고 하는 여성분이랑 56세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 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60세 이제 탄청 출근을 하려고 차를 타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빅 루의 이 친오빠 비엔치 루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베트남 사람인가 봐요. 71세라고 한다고요. 71세. 와, 이 71세 비엔치 루가 이 차량에 접근을 해가지고 총을 쏴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다 총격을 이렇게 또 가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범행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자신은 총을 이제 쏴가지고 차로 돌아가서 이제 총을 이렇게 또 쏴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또 끊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모두 현장에서 사망을 하거나 이제 병원에서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56세 비치루 이 여성분이랑 그리고 71세 비엔칠루 이 사람이 남매인데 유산 상속 문제로 금전적 갈등이 예전부터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님, 71세 이 할아버님이 이전에도 이제 최소 3차례 이상 이 부부를 이렇게 또 찾아가가지고 돈을 이렇게 또 요구를 했다라고 하네요. 유산 있는 거 내 목 어디 있느냐 빨리 더 달라라고 그랬나봐요. 그러면서 3차례 정도 이제 찾아와가지고 흉기를 이렇게 또 가져온 채 막 위협을 했나봐요. 위협을 이렇게 또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가다 보니까 접근 금지 명령도 이렇게 또 받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님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비엔 이 할아버님은 스키조프레니아를 이렇게 또 앓고 있었었다라고 하네요. 조현병을 이렇게 또 앓고 있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오빠를 이렇게 또 피해가지고 이 이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이사를 이렇게 또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주소를 이렇게 또 알아내가지고 이런 범행을 이렇게 또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부부에게는 18세 딸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1세 아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렇게 또 겪어가지고 성인이기는 성인이지만 나이가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나이 어린 이런 성인 자녀들이 굉장히 좀 이제 고통 속에 이렇게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와 유산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세 사람이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또 이제 LA 카운티의 시에라 마드레에 위치한 그 윌튼 트레일이 있다고 합니다. 하이킹 트레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이거 하이커가 하이킹을 이렇게 또 하다가 추락을 해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고요. 5월 2일 토요일 오후 2시쯤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등산객이 하이킹을 이렇게 또 하다가 좀 이제 절벽 같은 곳이 있었나 봐요. 여기로 이제 추락을 했다라는 그런 신고를 이렇게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방국 대원들이 출동을 이렇게 또 해서 이제 보니까 결국에는 이 등산객이 추락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와, 좀 이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날이 이렇게 또 풀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이킹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하이킹을 할 때에는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랑 뭐 하이킹도 이렇게 또 가고 그러는데,
네, 하이킹 하다 보면 진짜 위험한 곳이 이렇게도 많더라고요. 네,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